대부분 분들이 딱 뭐라면 저희에도 투자 관점에 그 선입견이 있어서 뭐 철강 회사들, 뭐 아니면 뭐 독일 은행, 뭐 영국 은행, 그다음에 뭐 제조업체 이런 회사들 맞아요.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뭐 BMW 이런 게 시총 상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뭐 시총 1, 2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 변동이 되는 거지만 시총 1위는 네슬레고요. 뭐 2, 3위는 또 재미나게 또 스위스 종목인 제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나라 제업체도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글로벌 선두 기업을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어떤 제약 업종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그 혜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음식료 업종 같은 데에서도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즉 투자처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점에 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분석의 툴을 조금 한 단계 갖고 가신다 했을 때는 국내 주식에서 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분산 투자도 가능한 점이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이 좋다, 뭐 해외 주식이 좋다 이 양분보다는 글로벌 주식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또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많은 이제 방안들이 이제 계속 생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재미없지만 네. 이제 시각을 글로벌로 바꿔야겠네요. 네. 세계인들은 뭘 좋아할까 이 관점으로 네. 바뀌어야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산이 100이라고 했을 때 네. 한 몇 퍼센트를 해외 투자에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좀 그렇죠. 편향된 의견들이 있다고 좀 보는데요. 제가 재미났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멕시코를 갈 일이 있었는데 네. 멕시코에 있는 그 투자자들과 얘기했을 때 그 투자 자리에서 콜롬비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냐면 이 친구가 그 이제 알베르토라는 친구였는데 얼마 전에 콜롬비아 연기금하고 이제 미팅을 한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롬비아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으로 주식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를 콜롬비아 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위험한 나라잖아요. 위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도 이제 해외 투자를 쭉 해왔지만 콜롬비아 주식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콜롬비아의 주변에 바로 보면 그 자본을 이제 그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이 있고 조금 건너면 캐나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 주식에 이제 많이 이제 편향이 돼 있는 모습들을 네. 보였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국내 우리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국내 투자의 비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나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라 해서 몇 프로 갖고 있다 이 관점보다는 나는 이제 글로벌 전체 주식을 몇 프로 갖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했을 때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국내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가장 최대한 봤을 때 국내 주식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한 20%, 30% 정도가 국내 주식이 좀 적합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것들이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맞을까 생각하면서 비율만 봤을 때도 국내 주식이 딱 전 세계 주식은 2%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냥 국내 주식은 2%만 갖고 가자. 근데 이렇게 하기 너무 공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0%에서 한 30%는 국내 주식, 나머지는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거는 우리 그 작가님은 네.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이미 네.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네. 이게 정말 괜찮다라는 걸 이제 인지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공격적인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되게 불안해서 그게 네. 안 맞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해외 네. 투자에 매력적인 네. 메뉴이 많이 있다. 많이 이렇게 있고요. 예.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실질 GDP와 명목 GDP와 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것을 어떻게 네. 평가해야 되는지 네.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투자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네. 될까요? 일단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GDP 부분들을 쓴 이유는 제가 많이 헷갈렸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실질이란 말과 명목 GDP란 게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럼 내가 투자할 때 봐야 되는 게 실질 GDP란 건가, 명목 GDP란 건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고요. 일단 뭐 말은 조금 애매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명목 GDP와 이제 실질 GDP 차이는 명목 GDP는 실질 GDP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이제 더해 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명목이란 말처럼 그냥 우리가 보는 이제 GDP인 거죠. 근데 GDP를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이 제품의 가격은 똑같은데 물가가 막 오른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 GDP가 올라갔다 했을 때 이 나라의 경제는 성장한 거냐?
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 GDP고요. 실제 GDP가 그 나라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를 투자의 어떤 그 하나의 판단의 기초로 보는 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으시고요. 대신 명목 GDP 같은 경우는 이 물가 상승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어떤 한 나라의 어떤 그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싶을 때는 명목 GDP를 보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봤을 때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 나라의 GDP를 보겠다 했을 때는 실질 GDP 성장률을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과 명목의 차이는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도 한 달 지나 또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질을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계속 그러니까 뭐든지 실제가 좋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해외 투자를 할 때 말씀하신 이 GD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네. 뭐가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GDP를 활용하겠다는 것 자체에서의 관점은 그 주기가 언제냐를 정확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기라는 거는 나의 투자 주기인데요. 자, 저도 처음에 착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저희가 터키 말씀을 드렸듯이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주가 수익률은 높을 거야는 상식입니다. 예. 보통 그렇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요. 당연히 그 나라의 기업들이 이익이 성장이 돼서 발전하면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도 배운 거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기본 개념들인데 네. 어떤 맹점들이 있냐면 여기서 GDP가 경제 성장이 되는 나라는 좋은 나라고 이 나라의 기업 이익은 올라갈 거라는 말은 템포가 10년 정도의 주기를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GDP를 봤을 때 뭐 GDP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매크로 데이터인데요. 네. 여기서 저희들이 그 강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딱 발표된 GDP를 보는 순간 이 GDP는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전의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조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조사기가 그 뒤에 데이터를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이 경기를 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를 보는 것이 지금 GDP의 값입니다. 그러면 이 GDP가 높다 낮다 해서 이 나라의 기업이 성장에 올라갈 거야라는 조심하셔야 되는 그 논리고요. GDP 성장률은 그 자체를 봤을 때 장기 성장률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10년 정도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추세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나라구나. 그럼 이 나라의 투자는 안정적이겠지라고 생각이 맞지. 이 나라의 성장률이 높으니 여긴 주가 수익이 높을 거야. 기업 이익이 좋아질 거야는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어떤 논리적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GDP가 높다라는 거는 네. 점점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다시 이제 네. 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나 바로 즉각적인 어떤 네. 그 상승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렵다. 적어도 네. 10년 네. 후의 결과를 기대하고 지금 들어가는 네. 것이다. 이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GDP 부분도 전략이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GDP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쭉 성장한 나라에 투자하는 전략도 있고요. 네. 거꾸로 굉장히 나빠졌다가 그 경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바닥을 치고 올라왔을 때 투자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들은 그 어떤 정보면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전략은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나라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 존리 대표님이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이 주식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 시간의 싸움에서 맞습니다. 이기는 방법이다. 네. 동의하시나요? 저는 100% 동의하고요. 이제 존리 사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요. 네. 그 과거 기간에 있을 때 이제 투자처로서 그러니까 메리츠 자산운용의 저희 투자처로서 이제 그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뵀었는데요. 그 투자철학에는 저는 뭐 약간 과장을 하면 120% 동감을 하고요. 그런 투자 철학들이 우리나라 어떤 그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 업계에 정착이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뭐 존니 사장님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투자의 부분들, 또 뭐 가치 투자 뭐 다른 여러 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그 한국 밸류에 이제 이채원 사장님도 계시고, 예. 근데 그 어떤 존니 사장님이나 어떤 이채원 사장님들이 추구하시는 어떤 가치 투자의 부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투자는 가치 투자를 저는 추종하는 어떤 쪽에 가깝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더 정착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가장 제가 갖고 있는 또 사견은 그 존니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철학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치 투자로 해서 그걸 지키는데 그 가치 투자가 가끔 신문지상이라는 데서 어떤 비판이 있냐면
그 벤치마크를 못 이겼다는 비판들이 가끔 기사에 있어요. 그래서 뭐 투자했는데 뭐 1년 성과가 뭐 나빴다.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이론이나 이게 열광을 받기 위해서는 네. 대중에 네. 이게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보니까 이게 계속 마이너스란 마이너스,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막 네. 오히려 욕을 먹는단 말이죠. 그 부분들이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요. 네. 그 존리 사장님이나 뭐 이천 사장님이나 이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투자의 기간은 1년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고 그게 맞다고 이제 그 강조하시는 분들인데요. 그게 단지 1년 정도 성과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만일에 어떤 신문지상에서나 외부 사람들이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 벤치마크 졌다. 당신의 투자 처리 잘못됐으니 바꿔라 했을 때 바꾼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저도 미래를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 거는 그런 투자 철학이 한 10년 이상 봤을 때는 그 투자 철학이 시장을 전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물론 그 뭐 존니 사장님의 투자 철학이나 뭐 여러 많은 가치 투자가 모든 시장을 이길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장을 이기고 어느 정도 투자 성과를 갖고 온 데 있어서 그 철학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네. 지금 반복하셨지만 네. 해외 주식 투자도 역시 개인들이 투자를 할 때 네. 최소 어떤 종목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샀으면 네. 적어도 10년 이상은 보유할 각오로 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하지 네. 말든가.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네. 자 이렇게 샀어요. 네. 근데 이러저러한 이벤트들로 확 떨어졌어요. 네. 우리 소위 물타기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물타기는 조금 반대를 하는데요. 주식 투자의 생리상 사면 떨어질 수밖에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누군가 이제 호가를 봤을 때 내가 밑에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을 밑에다 그 밑에서 했을 때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주가는 떨어진 상태에서 체결된다는 소리면 결국 어떤 주식이 됐든 분명히 한번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주식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 때는. 그러면 대신 이거를 떨어졌을 때 감내할 수 있는 돈의 수준이라 한다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변동에 태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백전백승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근데 그거를 내가 필요한 돈을 쓴다든가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거는 뭐 그 감내할 수 있는 수준들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버려둔 애를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그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뭐라 그러죠? 그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박.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될 것 같거든. 네. 될 것 같으니까 하죠. 네. 그리고 이왕 네.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네. 판돈이 클수록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네. 막 진짜 빚까지 끌어다가 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맞습니다.